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은 청부 살인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소유한 가상화폐를 노린 일당들이 수개월간 준비한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현금만 썼고 옷도 바꿔 입으면서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탔습니다.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이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 백승우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경찰관들이 서울 강남구의 건물로 진입합니다. 잠시 뒤 이 건물 옥상에서 30대 남성을 체포합니다. 강남 역삼동 40대 여성 납치 살해범 3명 중 마지막 피의자를 검거한 겁니다. 이 남성은 법률회사 직원으로 지난달 29일 차량으로 피해 여성을 납치한 현장에는 없었던 인물. 그런데 여성을 납치해 달아난 다른 30대 남성 2명을 이 남성이 끌어들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대학 동창인 주류 회사 직원을 끌어들였고 이 직원은 또 배달 일을 하다 알게 된 지인을 추가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둘에게 범행 대상이 누군지 알려준 것도 마지막으로 검거된 법률회사 직원이었습니다. 3명 중 유일하게 피해 여성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남성이 다른 2명에게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일부 숙소도 마련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다른 2명에게 범행을 사주하고 금전적 대가를 약속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납치에 직접 가담한 피의자 중 1명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코인을 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 가운데 숨진 피해자 가족이 했던 가상화폐 사업에 연관된 사람이 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피해 여성을 아는 법률회사 직원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의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피의자 일당은 범행 당일 5시간의 미행 끝에 피해 여성을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납치 6시간 만에 살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조민기 기자의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이 사건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강 대청호 주변 야산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지난밤 경찰이 납치 살해된 40대 여성의 시신을 찾은 장소입니다. 서울에서 여성을 납치한 30대 남성들이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를 거쳐 이곳에 도착한 건 지난달 30일 오전 6시쯤. 경찰은 이때 납치된 여성이 이미 살해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날 밤 11시 45분쯤 서울에서 여성을 납치한 지 6시간여 만입니다. 여성을 납치한 30대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납치할 때 쓴 차량에서 혈흔이 묻은 둔기 등을 발견했고 일당이 여성에게 주사기를 사용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약물 투입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수사 결과 일당은 범행 2, 3개월 전부터 숨진 여성을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추적을 어렵게 하려고 도주 중에는 대포폰과 현금만 썼고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범행 당일 이들의 차량은 범행 2시간 전부터 피해 여성 집 근처에서 포착됐는데 실제로는 범행 5시간 전부터 숨진 여성을 미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여성이 귀가하는 순간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저는 뭐 가정폭력 이런 건 줄 알고 아파트 안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이들은 납치 과정을 목격한 신고자를 발견하고 신경 쓰지 말라며 신고를 무마하려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오늘 피해 여성 시신을 부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아는 기자 사회일부 최주현 기자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의 전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납치됐던 여성 시신이 밤사이 대청호 주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납치된 여성이 어느 시점에서 살해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성이 납치된 건 사흘 전, 그러니까 지난달 29일 밤 11시 45분쯤입니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6시 전후로 대전 금강호 주변 야산에 시신을 안매장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납치에서 살해, 암매장까지 6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 셈입니다. 6시간이라. 네. 그런데 이 범행 준비 과정은 상당히 길고 치밀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범행 전날 그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보면요. 납치에 직접 가담한 30대 피의자 2명은 범행 하루 전부터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오후 4시부터 피해자 사무실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범행 5시간 전부터 미행을 시작해 귀가하는 피해 여성을 납치했습니다. 이후 도주 과정도 경찰 추적을 예상하고 최대한 혼선을 주려고 한 정황이 보이는데요. 여성을 납치한 직후 경부고속도로와 국도를 번갈아 타면서 대전까지 이동을 했고요. 납치한 차를 버리고 렌터카로 갈아탄 뒤에 충북 청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택시를 타고 경기 성남시로 이동했는데요. 옷을 갈아입거나 대포폰 그리고 현금만 쓰는 등 철저한 계획 범죄 정황이 수사를 통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거된 3명의 정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까? 이 검거된 3명의 관계를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납치하고 살해하는 걸 맡은 A씨와 B씨가 있는데 한 사람은 직업이 없고 다른 한 사람은 주류회사 직원입니다. 과거 배달 대행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하고 주류회사 직원 B씨는 법률사무소 직원 C씨와 대학 동창 사이였습니다. 이 C씨가 다른 2사람에게 피해 여성을 지목해 범행 대상으로 알려준 사람이고요. 실제 납치와 살해는 다른 2사람이 맡았습니다. C씨가 범행 2-3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를 공범들에게 건네줬고 범행 전 공범들이 묵은 숙소도 마련해줬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범행 현장에 없었던 C씨가 주도해서 다른 공범들에게 이 납치와 살해를 사주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경찰은 피해자 가족이 했던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이 C씨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 납치 살해의 범행 동기인지 등을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끔찍한 범행에 가담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대체 뭐라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일단 경찰은 납치 살해에 이 가담해주는 대가로 빚을 대신 갚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다는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A씨는 내가 가지고 있는 3,600만 원가량의 빚을 B씨가 탕감해주겠다고 했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다른 2명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정말 이들 사이에 금전이 오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화폐를 빼앗고 죽이려 했다는 진술. 이 진술도 확보가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그런데요. 납치와 살해 과정에 가담한 A씨가 처음부터 금품을 뺏고 살해할 의도였다며 피해자의 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빼앗으려 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납치와 살해를 수행한 2명은 피해자와 안면도 없고 또 납치부터 살해까지 6시간밖에 안 걸린 점을 볼 때 청부 살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오늘 숨진 여성 시신을 부검한 결과 이 질식사 소견이 나왔고 또 일당이 이 여성에게 약물을 주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 독극물 주입 여부 등도 정밀 분석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보수의 심장으로 통하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정치적 악재가 거듭되는 상황 속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은 취임 이후 2번째인데 대선 후보 시절까지 포함하면 모두 6번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목표는 오직 국민이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긴다는 말로 초심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을 뵈니 제가 왜 정치를 시작했고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가슴 벅차게 느낍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겠습니다. 여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방문을 두고 최근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고전을 겪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지층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실제 어제 발표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30%로 전주 대비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전통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전주 대비 10%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등으로 당이 내홍을 겪을 때도 서문시장을 찾은 바 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도 우리 서문시장과 대구 시민 여러분들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준 받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실은 서문시장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 계획된 일정이라며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문희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일본 후쿠시마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같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각종 이슈들에 국민 여론이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겠다는 겁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방문을 추진합니다. 당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과 대196외교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대여섯 명 규모로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주변을 실찰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 어민들과 면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오염수 관련 정보 공개 요청을 위해 도쿄전력과도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방문에 앞서 5일에는 주한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대응단 소속 한 의원은 더 이상 정부에게 요구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직접 자료를 받아오거나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확인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안전 먹거리 문제 제기에 여론도 반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일본에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 분명하게 알고 싶어합니다. 일본의 입장에 동조해 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정략적 이용은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으는 차원이 돼야 되지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에 대한 우리 측 조건을 분명히 했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없을 거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스트라이크.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시구가 있었는데 진짜 스트라이크였습니까? 네, 오늘이 프로야구 개막일이었죠. 대구 개막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시구자로 등장했습니다. 남색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들어선 윤 대통령. 마운드 앞에서는 긴장한 듯 미소를 짓기도 했지만요. 잠시 뒤 안정적 투구 폼으로 던진 공은 스트라이크 존을 지나 포수 글러브에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시구 연습을 20번 정도 했다고 하는데요. 연습 때에도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번 던져보실래요? 좋습니다. 나이스 볼! 허구현 한국야구위원회 총재는 역대급 돌직구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야구 광팬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전에도 야구와 관련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야구 명문으로 알려진 충암고 출신이죠. 대선 후보 시절에 모교의 야구부 후배들을 격려하기도 했고 직접 야구장 관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학교 가면은 의자 밑에다가 엉덩이 밑에다가 야구 프로를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 광이었고 지금 뭐 안타가 나온 모양인데 빨리 가서 좀 봅시다.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도 시구에 앞서 야구 원로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학 시절 법대 야구부에서 활동했었다는 사실도 밝혔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이전에 그러니까 과거에도 몇몇 대통령들이 시구를 했었는데 오늘은 뭐 다른 모습이 연출된 게 있습니까? 네, 현직 대통령이 개막전 시구를 한 건 28년 만입니다.
1982년 프로야구 원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 1995년 개막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3명의 전직 대통령도 시구를 하긴 했지만 개막전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김건희 여사와 동행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과거에도 대통령 부인들이 관중석에서 함께 관람한 적은 있었지만요. 오늘처럼 함께 그라운드를 밟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땡땡땡도 이재명 공방. 뭘까요? 재보궐도 이재명 공방이군요. 오는 5일,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 수요일이죠. 총 전국의 9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여야 지도부가 유세에서 공통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재명 생각해서라도 최덕정 찍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덕정 기호 1번 후보가 이겨야 이재명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커다란 범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전부 국회에서 방탄조끼 입혀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심판하자 이런 거고, 야당은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여야는 오늘도 뭐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이 또 마침 만우절이잖아요. 국민의힘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가 거짓말만 하고 있다며 1년 365일을 만우절처럼 살고 있으니 이쯤 되면 이름 석자조차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여당 인사들의 잇따른 발언 논란을 걸고 넘어지며 막말 인사의 집합소이자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면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번 선거만큼은 제대로 된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세부 요건을 발표했는데 한국 배터리 업체들 보조금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다행이긴 하지만 중국산 광물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숙제 여전합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7,500의 세액 공제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세부 지침이 나왔는데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보조금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먼저 배터리 부품의 절반 이상을 북미에서 만들면 $3,7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양극판과 음극판까지는 부품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극재와 음극재는 소재로 분류됐습니다. 현재 공정을 유지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핵심 광물을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절반 이상 가공한 경우에도 보조금 $3,750를 주기로 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광물을 들여와 우리나라에서 가공하는 만큼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현재로서는 그 광물을 수급하기에 가장 중요한 공급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IRA 측면에서 한숨을 돌리게 되겠죠. 하지만 리튬과 흑연 등 주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미국이 2025년부터 외국 우려법인에서 공급받은 핵심 광물을 쓰지 못하게 했는데 여기에 중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조금 지급의 기본 요건인 북미 내 최종 조립 요건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현대차는 내후년 조지아 공장을 완공한 뒤에야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도청을 하고 불륜을 저질렀던 이전의 다른 대통령들도 이 형사 기소만큼은 피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기소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성규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백악관 인턴이던 루인스키와의 성관계를 부인했던 클린턴 전 대통령. I did not have sexual relations with that woman, Miss Lewinsky. I never told anybody to lie, not a single time, never.
위증으로 탄핵 위기에 내몰렸지만 기소되진 않았습니다. But they did involve inappropriate intimate contact. 야당 사무실을 도청하려다 발각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닉슨 전 대통령도 기소를 면했습니다.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후임 대통령이 특별 사면해준 덕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건 230년간 이어진 미국의 정치적 규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방검사장도 당적이 있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Are you worried this will further divide our country, the indictment? I have no comment on that. Mr. President. Possible protests in the wake of the indictment? No, I'm not going to talk about Trump's indictment.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맞붙을 수 있는 데다 보수층 지지도 만만치 않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혹시나 밖에서 잃어버릴까 외출할 때 현관문 열쇠 우편함 안이나 화분 아래 두고 다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겨진 열쇠는요. 빈집 털이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 열쇠를 찾아서 대낮에 빈집을 털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주택가 좁은 골목길로 경찰차가 들어섭니다. 뒤이어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70대 여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계단에서 70대 여성을 민 남성은 여성의 집을 털고 있던 40대 빈집털이였습니다. 밖에서 우당탕탕 하는 소리하고 어머니 비명소리가 나서 뛰어나가 봤더니 어머니는 피를 많이 흘리고 계셔서 집주인인 70대 여성은 외출을 하면서 다세대 주택 현관문 앞 신발장 서랍에 열쇠를 두고 나갔습니다. 도둑이 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쳐 나오다 계단에서 집주인과 마주치자 밀어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경찰은 40대 남성의 교통카드 이용 기록을 확인해 부평역 근처 여인숙에서 체포하고 주거 침입과 강도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화분 밑이나 우유 배달 주머니, 수도 계량기함 등에 열쇠를 두고 외출하면 빈집털이범의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밖에다 놓고 다닐 수도 있고 배달 가고 그러면은 그 체인점 위에다가 넣었다가 넣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특히 방범용 CCTV 카메라가 없는 주택에선 외출 시 꼭 열쇠를 지니고 다니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길거리의 춤꾼, 비보이와 비걸들이 교실로 향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스포츠도 바뀌는 법. 브레이크 댄스로 알려진 춤 브레이킹이 학교 정식 수업이 됐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묘기에 가까운 춤 동작에 환호성이 터집니다. 브레이킹 국가대표인 김원우 씨가 춤을 선보인 곳은 다름 아닌 학교 체육관. 중학교 정규 수업 시간입니다. 올해부터 서울 초중등학교에서 자율선택 수업 중 하나로 브레이킹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첫 수업을 가진 겁니다. 브레이킹이란 수업을 조금 재밌고 쉽고 다치지 않게. 학생들은 몸을 풀고 비보이 선생님의 스텝 시범을 따라 한 발 한 발 움직입니다. 하나, 둘. 완벽한 동작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친구들과 땀 흘리며 즐기다 보면 수업 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어려웠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진짜 땀도 나고. 약간 신기하고 이걸 이제 학교에서도 할 수 있구나를. 현란한 춤이 돋보이는 브레이킹은 내년 파리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학교에 이 브레이킹 수업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비보이인 저 입장에서 굉장히 설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몸도 튼튼해질 수 있고 창의력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감과. 서울시 교육청은 브레이킹 수업을 하는 학교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교 체육이 활성화되고 학생들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립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4월의 첫날이자 주말인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5도를 훌쩍 넘으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10년 만에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에 형형색색 꽃들이 어우러지며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나들이에 나선 아이는 봄꽃을 보며 한바구음을 짓습니다. 네덜란드와 태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특색 가득한 정원에서 관람객들은 저마다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장소에 와서 구경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도 활기차고. 날씨도 좋고 뛰어놀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분 전환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신나하는 것 같아요.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국제정원 박람회입니다. 정원의 삽니다를 주제로 박람회장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크고 작은 정원이 조성된 게 특징입니다. 아스팔트 길을 걷어내고 만든 그린 아일랜드부터 홍수 예방 시설인 저류지를 시민들 휴식 공간으로 바꾼 5천 그린 광장까지 순천시 전체가 거대한 정원이 됐습니다. 국가정원과 도심을 연결하는 친환경 유람선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순천시는 관람객 목표를 800만 명으로 잡았는데요. 입장권이 벌써 60억 원 넘게 팔리며 흥행몰이를 애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분과 감정에 맞게 정원을 좀 즐기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열립니다.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 계절에 따라 변하는 정원의 매력을 선사한다는 포부입니다. 순천만으로 꽃 구경 오세요.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오늘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연쇄적으로 터지는 악재에도 야구 팬들은 응원을 놓지 않았습니다. 11년 만에 전구장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봄의 한가운데서 시작된 프로야구 개막전, 유니폼에 모자, 깃발까지 장착한 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귀엽게 응원 머리띠를 두른 아이들부터 다시 돌아온 양의지 선수 캐릭터 앞에서 포즈도 잡아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산에 다시 오니까 더 기쁘고 더 열심히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매 시작하기 전에 PC방 가가지고 1시간 전부터 가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잇따른 악재 속에도 응원을 나온 야구 팬들로 경기장은 이렇게 시끌벅적합니다. 오늘 관중객 수는 10만 5천 명이 넘어 11년 만에 전구장에서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쇄적으로 터진 악재에 팬들의 마음은 실망과 걱정으로 공존합니다. 미워도 응원은 포기 못합니다. 롯데팬 한 명으로서도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름은 바꿀 수 있어도 야구 구단 응원하는 건 절대 못 바꾸겠더라고요. 믿지만 끝까지 가야죠. 화가 나면서도 속상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실망도 많았고 진짜 야구를 이제 안 봐 뭐 이런 적도 있었고 손으로 또 이야기로 또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래도 하시는 분들은 응원하게 되고. 데뷔전을 치른 이승엽 감독도 안타깝긴 마찬가지. 야구인으로서 당연히 야구 팬들에게 또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안 좋았던 거는 야구인들이 개선을 할 것이라고 생각드리고. 팬들의 성원 속에 연장전으로 이어진 경기는 로하스의 끝내기 홈런으로 두산이 승리했습니다. 한편 SSG의 김광현은 기아의 4대1로 승리하며 최소 경기 150승을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오늘 2023 KBO 리그가 개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전 야구 선수 홍성은 씨 모시고 야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KBO 리그가 이제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이제 은퇴는 하셨지만 이런 개막 날 되면 좀 마음이 설레십니까? 어떠십니까? 진짜 선수 때는 항상 설렜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솔직히 설레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벚꽃이 피고 또 개막 얘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면은 정말 긴장도 되고 손에서 땀도 나오고 다시 이게 파란 잔디 위로 막 나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생기거든 합니다. 지금 5강 누구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야, 이거는 진짜 대답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5강을 뽑았는데 그 5강을 못 뽑힌 팬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저를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저는 전문 해설위원도 아니고 그렇지만 야구계 선배로서 모든 촉을 끌어내서 5강 팀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 팀. 네. 자, 첫 번째 팀 SSG, 두 번째 키움 히어로즈, 세 번째 LG 트윈스, 네 번째 두산 베어스, 다섯 번째 팀 KT 위즈. 사실은 뭐 5강을 뽑기는 좀 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강력한 우승 후보죠. 우승 후보는 누구로 지금 점쳐 보시는지. 야, 이거 많은 야구 팬들이 언성이 좀 많이 들리고 있네요 지금. 네. 우승팀은 키움 히어로즈가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그 뚝심의 야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끈질긴 야구. 상대방이 실수했을 적에 그 파고드는 그런 팀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키움 히어로즈가 우승을 한 번은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 야구계에서 제일 큰 이슈는 아마 WBC 관련된 얘기일 겁니다. 1라운드에서 지금 탈락을 했지요. 네. KBO에 대한 이 열기가 굉장히 좀 식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실망스러운 경기는 맞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야구가 다시 밑바닥부터 기본부터 다시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많은 팬분들께서 등을 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3회 연속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세계 무대에서 좀 부진한 거 아니냐, 한국 야구가. 네. 왜 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우물안의 개구리라고. 해외 진출은 하는 선수가 적어지고 견문이 좁아지면서 외국인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가 안 돼 있지 않았나. 저는 방심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력이 정체되어 있다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거는 당시에 뛰었던 선수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 후배 선수들이랑 좀 뭐 전화나 뭐 연락 같은 걸 해보셨습니까? 이 경기 이후에? 양의지 선수가 일본전을 마치고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선배님, 정말 너무 괴롭고 실력 차이가 너무 납니다. 실력 차이가? 실력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집니다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구 선수들 연봉은 높아져 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야구 실력은 예전만 못한 것 같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한국, 미국, 일본을 연봉을 비교해 봤을 적에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뭐 김하성 같은 선수들 미국 메이저리그 가서 뭐 몇백억씩 받는데 그게 뭐 많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얘기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얘기 없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번 국제 대회에서도 만약에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하면은 그런 소리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대회에서 또 일본이 우승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또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투수, 타력, 집중력, 팀워크, 에너지 뭐 모든 면에서 일본 팀한테 졌다고 저는 말할 수 있고요. 국가대표 선수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저도 잘못이 있는 거고 야구 선배로서 야구 선수들, 선후배 모든 야구인들의 잘못이라 생각하고요. 다시 밑바닥부터 다 고치고 개선해갖고 우리는 배고프다라는 걸 좀 느끼면서 해야 다시 세계와 경쟁을 할 수 있지 않나, 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타니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 최고의 선수다. 동의하십니까? 진짜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전에 모 선수는 30년 동안 한국은 우리 일본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런 얄미운 소리 하면은 정말 미웠을 텐데 한국이 더 발전해서 같이 함께 했으면 너 더 좋았을 것 같다. 더 발전할 수 있는 팀이다. 인터뷰까지 이렇게 멋있게 하고 진짜 솔직히 너무 부럽고 우리 대한민국 야구 뭐 모든 스포츠 선수들 중에 그런 오타니 같은 선수가
분명히 나올 거라 믿고 있고요. 홍성은 선수의 얘기를 저희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야구를 하셨을 때 어떻게 처음부터 좀 재능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고된 어떤 훈련, 노력의 결과입니까? 운동선수들이 보면은 재능형이 있고 노력형이 있다고 봅니다. 천재형, 노력형. 근데 저는 후자 쪽에 가깝다. 이렇게 프로 선수 자질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인드가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해서 그 마인드를 만들기 위해서 명상, 지금도 명상을 하고 있고요. 현역 시절 때는 108배를 7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2007년도에 아쉬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팬으로서. 이 허벅지 부상 이후에 송구할 때 송구 입스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송구를 했는데 송구가 안 되는 그 상황. 현역 시절에 어떤 느낌입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지만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 정말. 정말 모든 걸 잃은 느낌. 아예 이제 공을 잡으면은 공을 실밥을 세고 있을 정도로 이걸 어떻게 던져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심각한 병이 걸린 거죠. 저는 노력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이 검지손가락이 3분의 1이 날아갈 정도로 피에 물들 정도로 공을 던졌고 투수한테. 심리적인 문제인가? 심리 치료도 받고 내 수양이 부족한가? 그래서 팔공산 가서 기도도 해보고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진짜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입술을 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지명타자로 포지션을 바꿨죠. 네. 포수도 해보시고 타자도 해보셨으니까 이게 궁금해요. 타자로서도 보시면은 130, 150 공이 확연히 다릅니까? 저는 뭐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게 저희가 공을 보고 치는 게 아닙니다. 반복된 연습으로 감각적으로 치는 겁니다. 반복된 연습을 하다 보면요. 150km 공도 딱 쓰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 수박만하게 보인다고 표현을 하죠. 네. 진짜 잘 맞을 때는 공이 앞에 딱딱 서 있습니다. 내 타이밍에 맞춰서. 타격 타법 얘기를 좀 하자면 홍성훈 선수 하면 또 타법입니다. 갈매기 타법 트레이드 마크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몰랐었는데 팬 여러분들께서 이게 이 동작을 하다 보니까 저 관중석에서 야 갈매기 타법 하나니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갈매기 한 마리 날라왔다 야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팬들이 갈매기랑 좀 비슷한가? 그러고 보니까 갈매기 날개짓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이후부터 이게 무슨 타법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갈매기 타법입니다라고 말을 저희가 그래서 또 이 배틀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네요. 혹시 이 특유의 타법, 갈매기 타법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뻗게 되면요. 나는 이 안으로만 타구를 보낸다라는 요 루틴을 만든 거죠. 예. 난 여기로만 보낼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저만의 루틴이 생겨서 또 4년 동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았나. 예. 근데 갈매기 타격도 타격이지만 사실 빠던으로도 굉장히 빠따 던지기라고도 하고 이게 배트 플립이라고 하죠. 그렇죠. 매너 있는 행동은 아니었죠.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는 몰랐고 치고 나서 방망이 던지는 걸 보니까 좀 과하긴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마지막까지 하자. 천하제일 장사에 출연을 하셔서 또 활약을 하고 계신데 야구팀이 우승할 수 있는 이유, 어떤 요인이 뭐가 있다고 보세요? 체중이 좀 많이 나가고요. 다들 한 90kg대 아니요, 다 100kg대가 넘고요. 저만 90kg대고요. 제이슬림. 예, 제이슬림한 상태고 삿바 싸움이 씨름에서는 거의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야구 선수한테 좀 유리한 거는 저는 이제 야구 방망이를 잡으면서 이 전완근들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작거든요 지금 정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터질 것 같죠. 그래서 요 삿바 싸움을 하는데 좀 유리한 게 작용이 되지 않나. 예. 야구 무대로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른 형식으로, 뭐 선수로는 아니더라도. 마지막 저의 꿈은 언젠가는 푸른 잔디. 이 그라운드에 돌아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조금 기존에 있었던 조금 감을 잃었던 부분들을 다시 되찾고 와서 한국에 와서 코치든 감독이든 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꿈 꼭 팬의 입장에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야구 선수 홍성훈 코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하얀 물결이 일렁입니다. 오늘 서울 윤중로 모습인데요. 활짝 핀 벚꽃 사이사이로 벚꽃비를 맞으며 봄의 정취를 만끽하는 분들로 붐볐습니다. 꽃놀이 아직 안 가셨다면 내일 가시는 게 좋습니다. 모레 화요일부터 전국에 봄비 예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글피까지 이어지면서 꽃잎이 대부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하늘은 맑겠지만 오전까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서쪽 지역의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대기도 더욱더 메말라갑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방에선 한낮 더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이 최고 25도, 대전 24도, 광주는 2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글피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재미삼아 가볍게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장난을 치는 짓궂은 날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1년 365일이 꼭 만우절 같습니다. 쏟아지는 가짜뉴스 때문입니다. 미국 MIT 연구팀은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6배나 더 빨리, 더 깊이, 더 멀리 퍼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가짜와 진짜보다는 진영 논리로 진실을 판단하는 게 일상이 된 요즘. 거짓과 혐오를 다룬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일상이 된 만우절.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